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저번 회차를 이어서, 네, 그 다음에 이번 8회차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8회차를 진행하는데 솔직히 이제 K리그가 들어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K리그 지금 현재 뭐 경기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진 정보가 많이 없어서,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 회차는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올릴까 말까,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올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14경기를 일단은 뭐 이런 데이터, 그래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같은 건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좀 헷갈린다 이런 것들은 아예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갖고 있는 틀, 제가 이 경기는 확실히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진짜 자신 없다, 예, 이런 거는 그냥 애초에 그냥 패스를 계속 외칠 겁니다. 근데 진짜 강하게 보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1번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북현대 대 FC 서울입니다. 일단은 뭐 전적 같은 거 보시면 전북현대가 굉장히 앞서 있고, 최근 5경기 4승 1, 뭐 그리고 전북은 11경기 동안 서울에게 지지 않고 있어요. 9승 2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단 전북현대가 이 경기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게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율도 보시면 지금 전북현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걸 좀, 네, 좀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지금 현재 14경기 중에서 1등 투표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3.5%인데도 불구하고 1등 투표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데이터로 보면 지금 현재 뭐 19-21년도 서울은 원정 4연패가 없었는데 현재 3연패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시즌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 시즌에 원정에서 3연패를 했는데 지금 이제 4연패가 할지 안 할지 이 점을 좀, 네, 참고를 하면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1번 경기부터 지금 현재 73.5%로 굉장히 많은 투표율을 받고 있는, 네, 1등 투표율이 들어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꺾고 싶습니다. 정말로. 네. 하지만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초반 방향은 무라고 적어놨지만 여러분들께는 굳이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가면 그냥 전북승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네, 일단 국내 배당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패턴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1번의 패턴은 딱히 없었습니다. 네. 1번 패턴, 제가 여기서 패턴이 좀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나오지 않아서, 네, 좀 많이 진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어쨌든 1번은 패턴이 없었다. 그래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다 패스를 외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이제 강하게 보는 것들만, 네, 몇 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전남 대 충남 경기를, 네, 봐보도록 할 건데 이게 지금 2부 리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잠깐만요. 네, 이게 잠시만요. 일단. 네. 네, 맞죠? 근데 왜 이브리그 경기가 들어왔냐? 좀 애매하네요. 네, 어쨌든 이브리그 경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이 두 팀, 네, 뭐 힘들죠. 이거는 뭐 이브리그를 챙겨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챙겨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더 강하다, 뭐 약하다, 뭐 이런 느낌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뭐 대충 그런 분석 사이트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면 일단 전남이 좀 나아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번 시즌, 네, 이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 3분의 1을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를 지우고 싶은데, 이거는 뭐 전남의 홈 무승부 패턴이 하나가 존재하더라고요. 지금 무승부를 홈에서 전남이 2연무를 했어요. 2연무를. 죄송합니다. 직전에 무승부를 딱 한 번 했는데 홈에서, 그 직전에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이런 걸 한다는 건데, 뭐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거의 특징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승부 2번 이어졌을 때 다음에는 무승부가 2번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패턴이 일단 존재는 했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강한 패턴은 아니지만
이 경기를 만약 제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무승부를 지우고 승패 라인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기. 다음에 3번 대구 대 수원 경기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은 이 수원 FC가 은근히 굉장히 대구를 상대로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2부 리그에 있을 때 그 대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네, 19년 4월 17일에 FA컵도 일단은 대구가 이겼네. 근데 그 직전 것들은 사실 그 대구라는 팀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본다면 이 대구 홈에서의 이 압도적인 수원 FC 이 전적은 사실 이렇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수원 FC가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대감이 살짝 있어요. 네, 있는데 그럼 대구도 역시나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배당 갭이 너무 커요. 이거는 기대치에 맞지 않는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제가 이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그 역대 전적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배당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대구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과감하게 수원 FC의 승을 지울 겁니다. 네, 초반 방향은 제가 승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왜 그러냐면 네.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 53.9%의 수치까지 받은 걸로 봤을 때 대구가 이거는 승무로 가면 될 것 같고 수원 FC의 승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패가 없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패턴에서도 패 없다가 너무나 강한 게 나와서 이거는 확실하게 패를 안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 주축으로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패스를 하는 거는 그냥 패스한다는 느낌으로 적어놓지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수원 FC는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보는 부분들이 이 경기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경기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 에이바르 대 우에스카 경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는 이제 프리메라 리가이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흘러왔던 그런 현재 흐름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경기를 많이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에이바르와 우에스카는 지금 현재 뭐 딱히 그런 부상 그런 뭐 결장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타격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팀 중에서 뭐 누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에이바르랑 우에스카가 지금 현재 승점이 단 2점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입장이 바뀔 수 있는 두 팀인데 이 두 팀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다. 전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 느낄 수 있었어요. 배당 갭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이거는 무슨 기대 때문에 에이바르 쪽으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당 갭이 좀 크다라는 거 이거는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 저는 무 없다를 아예 지울 겁니다. 이거는 정말 강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틀리면 그냥 이번 회차는 확실히 내 분석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 경기는 정말 쉽게 갔어요. 무승부를 배제를 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패턴에서도 무승부 없다가 굉장히 강한 게 또 하나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또 다른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그냥 비난하시고 뭐 이렇게 비꼬시고 약간 비웃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분들에게 굳이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4번 경기는 무승부를 굉장히 강하게 안 보고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승패 라인으로 갈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의 갭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승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방향 그대로 이거는 단통으로 승을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5번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경기를 볼 건데요. 솔직히 지금 세비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해도 지금 현재 세비야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인데, 일단 현재 흐름이면 흐름, 그리고 직전에 FA컵에서 세비야가 바르셀로나를 잡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분명히 세비야 쪽으로 굉장한 많은 기대가 되는 경기라는 거는, 이거는 변치 않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율 자체가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인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이 잘 안 잡히고요. 바르셀로나가 예전에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지만,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고, 근데 이제 승업다 패턴이 너무나 강해서 이 패턴을 하나를 믿고 세비야 승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주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무패 라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단지 이거 하나만 봤어요. 패턴 하나만. 세비야 바르사를 상대로 2연승을 단 한 번 기록해 봤고요. 세비야 홈에서 19-21년도 2연패 단 한 번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결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턴을 믿어서 무패로 가겠다. 그리고 FA컵에서 이제 세비야가 바르샤를 잡았을 그 당시에 초기 배당은 2.8배당을 받았고, 그때 배당이 치솟았어요. 3.3배당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배당이 거의 3.3에서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3.2에서 떨어졌네요. 3.17로. 저는 한번 이겼는데 왜 이 초기 배당이 올라간 건지 이거에 대한 의심도 버릴 수가 없네요. 세비야의 승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이제 알라베스 경기를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 경기도 솔직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볼 건 없어요. 볼 건 없고, 일단 최근 5경기에서 오사수나가 알라베스를 좀 잘 잡아왔다 이런 느낌만 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알라베스가 2연승이 19-21년도 단 2번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직전에 승을 거뒀다. 뭐 이 두 팀의 이제 현재 흐름을 딱 봤을 때 누가 유리해 보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오사수나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확실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가 오사수나가 뭐 이건 당연히 이기겠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역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사수나가 역배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정의 투표율이에요. 이런 보통 이렇게 좀 엇갈려 있는 그런 경기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경기들인데, 전 6번에서 일단은 무와 패 이 없다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 패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갈 겁니다.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리지만 전 이번 회차는 굉장히 패턴과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방식, 이런 걸 위주로 굉장히 많이 꾸려놨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일단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의 방식대로 그대로 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초안 방향 무패를 잡고 있는데 무패로 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엄청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솔직히 이 경기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패스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승업단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잡아놨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헤타베 대 발렌시아. 일단은 뭐 전적 같은 거 특히 필요가 없겠죠. 무슨 특이한 그런 상황이 무슨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당이 발렌시아가 역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의 정배에 가까운 투표율을 받고 있어요. 근데 헤타페가 지금 현재 4연패거든요. 이게 5연패가 가능할 건지도 굉장히 좀 기추가 이제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지금 현재 리그 9경기 연속 다른 결과를 냈는데, 과연 이번에도 다른 결과를 낼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 누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고요. 그냥 헤타페가 4연패이기 때문에 끊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 심리가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타페가 지금 현재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발렌시아와 헤타페를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발렌시아 쪽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7번 경기의 패턴은 좀 이제 무겁다로 가져가서 승패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8번 이제 포항 경기 K리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경기는 포항 쪽으로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예요. 왜냐하면 포항이 직전에 이제 직전 뭐 저번 시즌이죠. 저번 시즌에 홈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시즌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인천도 항상 이제 끝바라지에 이제 인천 DNA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남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지난 시즌에 보여준 포항의 그런 기세를 본다면 이 인천이 포항을 잡기란 사실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현재 포항이 지난 시즌 뭐 지난 시즌이지만 네, 홈에서 6연승을 했다. 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포항이 너무 강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버려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지금 포항이 홈에서 지금 안 세봤는데 11경기 동안 무패거든요. 11경기 동안 무패. 이런 걸 봤을 때 인천이 굉장히 불리해 보이죠. 근데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이 배당이 좀 많이 높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게 좀 이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두 팀은 2연속 무승부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전적을 냈는데도 여기서 이 두 번 연속 무승부가 이어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직전에 무승부였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믿어봐서 승패 라인으로 좀 접근을 할 거고, 이거는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역시 무승부 없다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이 틀 자체를 그냥 엄청 크게 가져갈 겁니다. 이 무없다를.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가져갈 거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음에 9번 부산 대 서울 이랜드. K리그 정말 어려운데 어쨌든 이 경기에 뭔가 특이사항 그런 게 있다면, 일단 첫 번째, 부산을 홈에서 서울 이랜드한테 굉장히 강했다. 그 전적에서도 보시면 부산이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K2 리그에서 이제 막 올라온 서울 이랜드와 K1 리그에 있었던 부산 아이파크가 만났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인데, 이것만 본다면 일단 부산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거는 뭐 저버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를 아직 정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9번에 패턴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딱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10번 수원 삼성 대 광주, 이 경기를 좀 이제 심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원 삼성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 시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챔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리그에서도 그렇고요. 10경기 중에서 단 1패만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시즌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광주 FC 맞나요? 네, 광주 FC. 이 광주 FC가 5연패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수원 삼성이 좀 더 나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값, 그리고 총 전적 이런 면만 봐도 수원 삼성이 좀 많이 유리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K리그에서 수원 삼성 팬이거든요. 수원 삼성은 정말 쉽게 못 이겨요. 뭔 말이냐면 이길 경기를 못 이긴다라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이 경기를 꺾고 싶어요. 왠지 광주가 이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순전히 제 느낌이라는 거. 근데 이제 제 패턴은 무승부가 없다기 때문에 승패 라인을 좀 보고 있다라는 것만 대충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단통이라면 저는 그냥 이걸 그냥 꺾을 겁니다. 광주로. 네. 어쨌든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11번 셀타비고 대 바야돌리드 경기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회차 정말 저는 어려워서 이렇게 딱히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거, 그런 거는 그냥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틀로 잡아가지고 11번 셀타비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인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두 팀의 흐름 자체를 보면요, 누가 유리하다 절대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셀타비고와 바야돌리드가 지금 순위적으로는 11위와 18위지만 분명 승점 차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타비고 홈에서 6승 1무 4패.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승과 패로 나뉘는 그런 전적을 냈고요. 그리고 바야돌리드는 원정에서 2승 5무 5패로 꽤나 그냥
많이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경기를 누가 이길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할 수가 전 없었어요. 최근 5경기도 보면 무승부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물론 셀타비고 홈에서 바이아돌리드 상대로 굉장히 좋았지만 이거 하나만 보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셀타비고가 바이아돌리드를 압도할 것이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바이아돌리드의 승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배당 갭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에 초반 방향은 승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원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초반 방향에 단통으로는 승을 갈 겁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단통으로 할 거예요. 이 65.9%나 몰리는 이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했고요. 승으로 그냥 가려고요. 네, 그래서 11번은 그냥 단통승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2번 카디스 대 베티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사실상 베티스가 무조건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만 봐도 그렇고 전적 같은 것만 봐도 그렇고요. 베티스가 뭔가 카디스를 상대로 불리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1패만. 근데 그 상대가 바르셀로나고요. 리그 경기만 따져봤을 때는 최근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6승 2무 2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FA컵 포함해가지고 최근 원정 5경기에서는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뭐 그래도 2승 1무 2패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고무적인 그런 정보는 3경기 연속 원정에서 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려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카디스가 지금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 카디스가 베티스를 잡는 그림은 사실상 좀 많이 그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배당이 너무 높아요. 이건 베티스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아요. 정말 너무 높아요. 이거는 그냥 토로토로 딱 갔을 때 2배를 먹을 수 있는 너무 압도적인 흐름인데도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 이 경기는 꺾을 겁니다. 승부로. 근데 이제 베티스가 지금 현재 무승부를 제일 안 하고 있는 팀들 중 하나거든요. 지금 현재 24경기에서 맞나요? 24경기에서 무승부를 단 3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승부 빈도가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무승부를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12번은 승부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13번 그라나다 대 엘체 이 경기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경기도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좀 강한 버전? 네. 좋아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체 승은 애초에 가져가지 않을 거고요. 그라나다 엘체. 이거 완전 배제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틀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말씀 드려봅니다. 전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체는 그라나다한테 단 한 번밖에 이겨보지 못했고 홈에서는 그라나다가 3승 2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여기 잠깐만요. 왜냐? 이 두 팀의 전적은요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스페인 1부 리그에서의 그 전적은 단 5번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1부 리그에서의 그라나다는 엘체한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참고를 해본다면 그라나다가 그래도 유리하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9위 대 19위 지금 현재 그라나다가 지금 이 시간에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나폴리한테 일단 지고 있긴 한데 아직 모르겠네요. 이길지 비길지 뭐 그건 모르지만 현재 이걸 딱 봤을 때 막 그라나다가 엄청나게 막 압도적으로 잡을 것 같다는 느낌은 일단 들지 않아요. 그리고 유로파에서 뛰고 오잖아요. 유로파를 뛰고 오니까 체력적인 그런 부담감도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배당 갭도 너무나 크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4배당 이상이라는 걸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만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체승은 따로 가져가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로 네, 좀 지정을 해봤고요. 14번에 비아레알 대 AT 마드리드 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비아레알에게 좀 기대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홈에서 AT 마드리드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 흐름에서 당연히 AT 마드리드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비아레알도 홈에서 진짜 잘 지지 않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거든요. 이번 시즌 단 1패.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진짜 몰라요. 예, 누가 이길지도 몰라요. 그냥 AT 마드리드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그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배당도 보시면 일단 AT 마드리드 배당이 굉장히 좀 많이 높은 편이다라는 것이 보이죠. 19-21년도 AT 마드리드는 3연패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현재 2연패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패 라인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틀로 잡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14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번 회차 안 할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업로드는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강한 틀로 잡고 있는 것들만 참고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는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경기는 정말 강하게 보고 있고, 포항, 인천 이 무승부도 정말 강하게 보이고, 4번 특히 진짜 강하게 보고 있고, 그라나다 엘체는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그라나다는 9위고 엘체는 19위이기 때문에 좀 순위적인 차이도 있다 보니 저런 배당을 매길 수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순위적으로만 그렇지 이 두 팀은 9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배당은 너무나 갭이 큰 배당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변할 것 같진 않네요. 어쨌든 14경기에 대한 코멘트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네, 또 뭐 추가적인 게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최종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나머지 경기들은 솔직히 좀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서 뭐 그 외에 제가 추가적인 또 생각이 들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시간 맞춰서 제가 이제 구매한 내역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아침 점심까지 그 사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캐리가 일찍 시작하구나. 그러면 제가 금요일 밤에 올려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